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의학용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의학용어를 이루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구조의 구성 요소인 접두사, 접미사, 그리고 어근을 익혀나가는데 치중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예들을 보는데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각각의 의학 용어의 그 강론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갈 그런 패턴들이 오늘부터 해나가는 그런 패턴과 계속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볼 것인지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적으로는요,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우리 몸, 휴먼 바디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세포부터 조직, 그리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게 관련되는 그런 용어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인체를 우리가 지칭하고 얘기하고 거론하고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지칭하고 가리키고 상대적인 위치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directional terms, 그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항상 어느 곳에서나 많이 등장하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terms, 그 방향에 관계되는 용어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인체를 조감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단어들, 용어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systems, 계통, 인체에는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계통들이 있죠. 심혈관계, 신경계, 그리고 근골격계, 호흡계, 또 그 외에도 뭐 호르몬계, 내분비계, 또 피부계, 이런 많은 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통들의 용어들을 각 계통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굉장히 단어가 많겠죠, 용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에 이 용어들을 다 강의 시간에 거론하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여러분이 의학 용어 한 개 한 개를 그때 머릿속에 외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의학 용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스스로 용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 의학 용어의 구조와 분석과 접두사, 접미사, 어근에 대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통들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계통들에 대한 단어를, 용어를 다 이 한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서 돌아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재활 그리고 물리치료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은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그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1차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요, 이 cardiovascular system, 심혈관계, nervous system, 신경계, 그 musculoskeletal system 두 가지죠. 근육계와 골격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근골격계 이 위주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허용이 된다면 respiratory system, 호흡계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강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강의가 구성이 될 거냐면요. 처음엔 그 계통에 대한 주제 또는 휴먼 바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일단 그 구조에 대한 거, 인체의 그 해부학에 관련되는 용어들을 일부 소개할 거고요. 어네터미 관련되는 용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word parts, 그 구성 요소들, 말의 구성 요소들. 여러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용어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죠. 바로 root, 어근들 또는 어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어근에다가 결합형 모음 o를 붙여서 combining forms로 결합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prefixes, 접두사들, suffixes, 전미사들 이런 용어를 이루는 구성 각각의 요소들 그 단원에서 빈번하게 등장할 이런 요소들이 정리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medical terms, 이제 의료에 관련되는 그 용어들을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용어들, 뭐에 관련되는 그 의학 용어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 안에는 그 physiological, 그러니까 생리학에 관련되는 의료 용어도 있을 거고요. pathological, 병리학에 관련되는 용어도 있을 거고 diagnostic, 진단에 관련되는 것들, examination related, 검사에 관련되는 것들, operation related, 수술에 관련되는 것들, 그 therapy related, 어떤 치료법에 관련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용어들이 쭉 거론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해부학적 용어 그리고 각각의 용어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어근, 접두사, 전미사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의료적인, 의학적인, 그 치료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natomy, word parts, medical terms의 순서로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이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는 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시간을 걸쳐서 강의에서 충분히 다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전미사 접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근들이 새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근들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리스트를 만들면서 여러분의 개인 단어 리스트에 꼭 추가를 시켜가면서 공부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힘이 많이 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 해부학적인 용어 그리고 medical terms 의료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그 구성된 용어들 하나하나를 다뤄 나가는데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단어 용어들을 다루는 데만도 수업 시간이 강의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이런 메디컬 terms까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계속 그 수업 시간에는 시험을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이다시피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것을 테스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계속적인 그 시험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부가 밀리지 않게 계속 그 공부하는 어떤 메트로미터를 제시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의학용어의 한 학기간의 수업이 그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렇게 그 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가는 방법으로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텀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워드 파트에 대한 부분은 꼭 스스로 공부하고 단어 리스트 꼭 개인 단어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접근해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주제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body structure. 전체 인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요.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이 강의의 목적은 용어를 익히는 데 있습니다.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사실은 생리학적인 그리고 해부학적인 또 질환, 치료, 병리, 어, 수술 뭐 이런 의학에 관련되는 모든 용어들이 망라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하나하나 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또 2학기 때의 과목을 통해서도 그 2학년, 3학년에 가서도 계속 그 실질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워나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수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용어들을 접하고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간략한 뜻, 대략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뼈대를 본다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개요는요. 일단 anatomy, 해부적인 용어에 관련해서는 organization of the body,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body cavities, cavity라는 것은 cavities니까 복수죠. 비어있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한자 말로는 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개의 강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방법으로 이 전체적인 어네터미 관련된 용어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word parts, 구성 요소들, roots, prefix, suffixes 나오니까 이 인체의 전반적인 바리에 대한 그런 어근과 접두사, 접미사 여러분들이 보고 꼭 뜻을 다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medical terms, 의료적인 용어 관련해서는 body structure terms, 몸의 구조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드 파트에 대한 이 용어들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anatomy, 해부학이란 말이죠.
organization of the body, 바디의 구성, body cavity, 우리 몸에 있는 강들. 자, 일단 우리 몸의 organization, 그 조직,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운 것들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몸의 구성의 단위는 무엇인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셀이죠. 세포. 그 셀이 구성 요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셀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조직이 되죠. 티슈가 되고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조직이 모여서 또 뭐가 되는가요? 기관이 되죠. organ이 되고 다시 또 기관들이 통일된 유사한 또는 같은 목적을 가진 기능을 만들어내도록 구성된 하나의 체계를 그 시스템, 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이 오르거니제이션, 조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셀, 세포, 셀 멤브레인, 세포막이 있고요. 사이토플래즘, 세포질이 있죠. 뉴클리어스, 핵이 있고 핵 안에 크로모솜, 엽록체라고 하죠. 엽록체가 있고 지인이 있고 그리고 DNA가 있습니다. 지인, 유전자고 DNA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구조, 분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포,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해부학적인 용어라든가 또 생리학적인 용어, 또 그 외에 뭐 치료 관련된 용어 등등 용어가 나올 때 그림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은 꼭 보면서 챙겨두길 바래요. 그래서 말로 했을 때보다 그림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같이 봐두길 바라고요.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포막이죠. 셀 멤브레인.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기도 하고 세포 내와 세포 외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그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사이토플래즘 그리고 뉴클리어스. 그러니까 세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본다면 핵이 있고 그리고 핵 바깥에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셀 멤브레인 안에 있지만 세포막 안에 있지만 핵 바깥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우리가 사이토플래즘, 세포질이라고 하죠. 사이토플래즘 이 용어 여러분 분석 한번 해볼까요? 사이토라는 어근, 결합형 모음 O가 붙었네요. 그리고 플라즘 이라는 뭐 어근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근과 같은 강한 의미를 가진 전미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질이란 뜻이죠. 어떤 형태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이루는 어떤 물질이다 해서 세포질을 사이토플래즘이라고 합니다. 자, 핵 안에는 정말 우리의 유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로모솜, 염색체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분석할 수 있겠나요? 이 단어도 어떻게 분석해 보겠어요? 크로모하고 나머지 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로모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어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솜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체, 여기 있는 것처럼 바디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미사, 어근, 접두사 알아두면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아주 뭐 3배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확장이 되게 되니까 그 워드 파트에 대한 공부 늘 잘 해두어야 합니다. 자, 염색체 안에 그 유전 물질, 지인이 들어있죠.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를 이루는 것이 DNA, 핵산.
그리고 셀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죠. 그 조직이라는 말이 영어로 티슈입니다. 티슈. 조직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muscle tissue, nervous tissue, connective tissue, epithelial tissue. muscle tissue 근육 조직, nervous tissue 신경 조직, epithelial tissue 표피 조직.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합쳐서 connective tissue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은 근육 세포로 머슬 셀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종류의 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nervous tissue는 또 신경 세포인 뉴런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뉴런 외에 글라이아라고 하는 셀도 있는데 주로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텔리얼 티슈는 상피 조직인데 그 상피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혈액도 있죠. 또 뼈도 있고 또 연골도 있고 이 근육, 신경, 표피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많은 다른 그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뭐에 속한다? 이 결합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티슈들, 그 조직들마다 그 티슈에 고유한 독특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머슬 티슈는 이제 머슬 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섬유라고 하는데 이 근섬유 하나가 곧 머슬 셀인 거죠. 머슬 세포인 거죠. 그리고 뉴런, 신경세포죠. 그래서 nervous tissue는 이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고 표피 조직이죠. 에피텔리얼 티슈는 이 에피텔리얼 셀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다른 셀들을 뭐 이런 모양의 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다른 셀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표현으로 커넥티브 티슈의 대표적인 그 세포 모양을 제시해 놨습니다. 자, 지금 제시한 그런 조직들, 티슈들이 모여서 다시 또 뭐가 되나요? 기관이 되죠. organ이 됩니다. 어떤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organ이 됩니다. 그래서 그 organ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stomach, 위장, liver, 간, intestine, 소장, pancreas, 췌장, gallbladder, 담, 이런 쓸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많은 그 기능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기관들을 앞에서 얘기한 조직들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organ들, 조직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그 집합체들을 우리가 계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이 바로 계입니다. 시스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체계 이런 말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계라는 것이 바로 이 체계의 그 계자하고 같은 한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cardiovascular system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인데 심장 그리고 혈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혈액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과 조직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하죠. 같이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킴으로 인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에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운반해서 배출이 용이하도록 돕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기관들이 어떤 공통된 목적이나 기능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이는 어떤 체계,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테규멘터리 시스템, 피부계, 우리 몸을 방어한다든가
체온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죠. respiratory system, 호흡계, urinary system, 인유계, 그리고 reproductive system, 재생산계 또는 생식계, cardiovascular system, 심혈관계, lymphatic system, 면역계 쪽에 해당이 되겠죠. digestive system, 소화기계, musculoskeletal system, 근골격계, muscular라는 말과 skeletal이란 말이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근육 그리고 뼈대, 근골격계, nervous system, 신경계, endocrine system, 내분비계. 엔도크린이란 말은 엔도라는 접두사 그리고 크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도가 여러분 접두사 공부해서 기억나죠? 안으로, 내부로 이런 뜻이고 이제 크린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분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이죠. 자, 우리 몸에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body cavities, 인체의 공간인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강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cranial cavity. cranial이란 말은 뇌란 뜻인데요. 그래서 두 개의 골 공간, 두 개의 골강 또는 머리뼈 안강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spinal cavity, spinal은 척추 또는 척수죠. 그래서 척수강, thoracic cavity, thoracic은 가슴이란 뜻입니다. 흉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흉강, abdominal cavity, 복강이죠. abdominal이 배니까요. pelvic cavity, pelvic은 골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골반강. 그리고 abdominal cavity하고 pelvic cavity는 사실은 다른 데와 다르게 구별이 어떤 막으로 나눠져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합쳐서 abdominal pelvic cavit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복, 골반강 또는 배, 골반강.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보는 것처럼요. 몸에 있는 강들, 체강인데요. 그래서 그 강을 갖다가 그냥 우리말로 말을 할 때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이 의학 용어들을 한자어로 해석을 해서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우리말화 되어 있죠. 그래서 뼈의 이름이나 근육의 이름도 우리말 이름이 더 자주 쓰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우리말 이름을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한자 이름까지도 같이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쓰고 또 저렇게 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body cavities. 자, body cavities는 일단 여러분과 같이 앞에서 살펴본 것이 cranial cavity, 그러니까 두개강, 머리뼈 안, 이 안에 두개골 안에 이런 공간이 있죠. 물론 이 공간을 안에 이 뇌가 채우고 있지만 일단 뇌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cranial cavit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길게 척수가 들어가서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spinal cavity, 척수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강들은 비교적 우리 몸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앞쪽과 뒤쪽으로 나누었을 때 뒤쪽에 있는 공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dorsal cavities, dorsal이란 말 등 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dorsal cavity라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등 쪽, 몸 안, 배측, 체강. 여기에서 배는 그 순우리말에 우리 앞에 있는 배를 나타내는 배가 아닙니다. 등배자라고 해서 한자어로 배고요.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 쪽 체강이 됩니다. 자, 그럼 thoracic cavity 흉강이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diaphragm이라고 우리 호흡을 하고 있는 횡격막이 있죠.
그래서 횡격막 그 위쪽 부분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abdominal cavity와 복강강, pelvic cavity, 골반강 그러니까 두 공간이 있는데 두 공간은 실질적으로 어떤 막으로 나뉘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죠. 하나의 공간의 위아래예요. 그래서 합쳐서 abdominal pelvic cavity, 복 골반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간은 비교적 우리 몸의 앞쪽에 위치한 그 강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ventral 복측이다, 그 앞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ventral cavities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측체강, 배 쪽, 몸 안.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body structure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anatomy, 그 해부학적인 용어들을 살펴봤고요. organization of the body, 우리의 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body cavities, 우리 몸에 있는 공간들, 그 체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관련되는 용어들을 공부해 나가기로 합시다.